아우 지겨워. 이놈의 약 안 먹을 수도 없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손은 침대 옆 서랍을 향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하나둘 늘어나는 약들을 챙겨 먹는 일로 제 아침을 시작합니다. 창원에서 32년간 기계부품 제조회사를 다니며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출근길 대신 이제는 약통을 여닫는 일이 제 하루의 첫 일과가 되었습니다. 약을 삼키고 창밖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은 또 어디서 뭘 하며 시간을 보내지? 이 질문 이제 은퇴 후 지난 2년간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지난 세월 직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다가 갑자기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듯한 그 공허함. 병원 진료 예약과 마트나 약국 방문이 기억해야 할 주요 일정이 돼 버렸고 자녀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한데 TV만 켜놓은 채 하루가 저물어가는 적적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 생의 봄날은 이미 지나버린 걸까?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65세가 돼서야 깨달은 인생의 후반전을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 버려야 할 5가지를 알고 난 후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은 그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께 중요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은퇴 후 평균 20년 이상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지 준비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 준비는 곧 경제적 준비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는 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언젠가 저처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반면 지금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크게 느끼시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문제인가요? 건강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가 고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래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대 후 창원공단의 한 기계부품 제조회사에 입사했죠. 당시만 해도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제법 안정적인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 라인 기술직으로 시작해 32년 동안 생산관리팀 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7시 30분까지 출근 준비를 마치고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때로는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고 야근은 일상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2아이를 키우고 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딸은 대전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소박한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동료들이 모여재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구나 하는 해방감도 느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주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TV도 보고 늦잠도 실컷 자고 가끔 동네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점점 삶의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서둘러 씻고 나갈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전화기에는 업무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누구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 반장님이라 불리며 존재감을 느꼈던 제가 이제는 그저 어르신 또는 박 사장으로 불리는 것이 낯설고 공허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오랜 현장 근무로 인한 요통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일이 주요 일과가 되었고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체중은 늘고 기력은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인생 이모작 강좌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각 분야 전문 강사님들과 저와 비슷한 처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또래분들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멋진 분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70세의 김 선생님이었는데 40년간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우울증을 앓다가 극복하신 경험을 나누어 주셨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5가지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조언을 따라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졌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고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그 변화의 비밀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경제적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지난 세월 열심히 저축하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비용,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항상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은 미뤄왔죠.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이 계속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불릴지, 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지 고민하느라 정작 그 돈으로 무엇을 하며 행복해질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심리상담사 김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 돈은 언제 쓰실 계획이신가요?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제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 필요한 때는 아닐까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돈을 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여행도 힘들어지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아껴온 돈의 일부를 지금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기로요. 10년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올레길 여행을 아내와 떠났습니다. 비싸서 망설였던 좋은 등산화도 구입했고, 주말에는 멋진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소소한 사치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제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을 자원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주인 되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8시 출근, 7시 퇴근이라는 틀에 맞춰 살았고, 주말에는 가족 일정에 맞추느라 정작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 시간은 제게 축복이 아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TV 앞에서 시간을 죽이기 일쑤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시간관리 전문가 강사님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구조를 타인이 아닌 본인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나만의 일과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다닐 때처럼 빡빡한 일정이 아닌 제가 진정으로 원하고 즐거워하는 활동들로 채웠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동네 한 바퀴 산책, 9시부터 11시까지 도서관에서 독서, 점심 후에는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으로요. 중요한 것은 이 일과표가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의미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계획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도 제 선택이니까요. 시간의 주인이 되고 나니 더 이상 시간이 죽이는 대상이 아니라 살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졌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질적 혁명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제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퇴직 후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직장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통의 화제가 줄어들고 만남도 어색해졌습니다. 가족 외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꼈죠. 복지관에서 만난 관계 코치 홍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는 공통의 관심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조언을 따라 저는 먼저 기존 인간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만남 후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과 반대로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을 구분해 보았죠. 그리고 전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위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거기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또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무료 급식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노인분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안내하고 배식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의 감사 인사 한마디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만난 다른 봉사자들과도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죠. 인간관계의 질적 혁명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의미를 느끼는 활동 속에서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의 재정의입니다. 은퇴 후 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했고, 인터넷에서 관련 글을 찾아 읽으며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약국에 가면 건강기능식품을 한아름 사들였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대화 주제도 질병과 약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만 커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의 권 과장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활기차게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침 산책을 습관화했고, 주 2회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요가에 참석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닌 제 나이와 체력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찾은 것이죠. 식단도 조절했지만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고 가끔은 맛있는 음식도 즐겼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 후 제 건강 상태는 실제로 나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만성적이던 요통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의 질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적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미 찾기의 예술입니다. 은퇴 전까지 제 인생의 의미는 주로 일에서 찾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제게 가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외부적 가치가 사라지면서 존재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철학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또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할 때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을 곱씹으며 저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깊이, 그리고 작은 일상에서 오는 기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별로 없어 보였지만 점차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아내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까지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제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느낀 것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또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구나라는 생각으로 잠들었다면, 이제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는 만족감을 느끼며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창원시 이창구의 작은 무료급식소에서 식사 시간 전에 테이블을 닦고 식기를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저보다 더 연세 많은 어르신도 계셨고 힘든 처지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작은 것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따뜻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봉사활동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다음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내도 관심을 보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은퇴자들이 많아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 동호회 활동도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카메라가 없어 망설였는데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창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들을 탐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정 회원님은 저보다 5년 먼저 퇴직하셔서 은퇴 후 삶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건강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살이 5kg가 빠졌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칭찬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갈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불안했는데 이제는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적절히 치료받되 그것이 제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한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했고 연락이 올 때도 밥은 먹었니? 건강은 어떠니? 같은 똑같은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나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제 변화에 흥미를 보이며 더 자주 연락해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아이가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정말 활기차세요. 은퇴하시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라고 말해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행복한 노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돈을 쓰는데 죄책감을 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내와 함께 일본 규슈 여행을 다녀왔는데, 젊었을 때는 항상 나중에 가자고 미뤄두었던 곳이었습니다. 평생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던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일찍 이런 경험을 함께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울한 날도 있고, 몸이 아파 꼼짝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명절에 오지 못할 때는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이제 그런 감정들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불안이 찾아와도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도 저만의 일과표에 따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무료 급식소에 가서 누군가를 도우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 처음으로 하는 일을 바꿔보세요. 약을 먹기 전에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하루 중 가장 감사할 일 하나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렛 동안 가보고 싶었던 고급 식당에 가보세요. 혼자 가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니면 동네 복지관에 가서 제가 했던 것처럼 봉사활동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60세, 70세, 80세. 언제라도 인생의 황금기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이제 해야 한다가 아닌 하고 싶다라는 기준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낭비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5세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인생 후반전 비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